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아파트 시장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분양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대구에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완공돼서 입주할 시기가 몰아오는 2, 3년 뒤에는 할인 분양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짓는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형 207가구 규모로 후분양했습니다. 지난 3월 청약을 받았지만 실제 계약은 20가구 정도로 계약률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주가 내년 1월로 다가오며 상황이 다급해지자 결국 할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분양 잔금에서 7천만 원 할인, 중도금 무이자 대출, 시스템 에어컨 무상 시공 등 최대 8,500만 원 혜택을 준다며 재분양에 나선 겁니다. 최초 분양가 7억 원 후반대에서 10% 정도 할인된 금액입니다. 업체 측은 조기에 사업 자금이 많이 투입돼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애초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후분양을 한 사례로 볼 때 실제 할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기 전까지 맞닿아 있는 경산 지역의 최고 매매가가 7억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급이 절대 부족했던 수성구 시지 지역에 7억 이상의 가격은 절대 높은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6,800여 가구. 지난 4년간 대구에 아파트 11만 가구가 공급된 걸 감안하면 입주를 앞둔 미분양 가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구의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도 3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업체마다 할인 분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할인 분양이 나온 단지는 후분양을 하다 보니까 입주가 임박한 시기에서 이제 어떤 판매 촉진책으로 나왔고, 지금 기본의 미분양 단지들은 대부분 아직 분양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분양 촉진책으로 이어지면서 입주 시점에 가면 약간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6월 대구의 분양 전망 지수는 42.8로 전달 80.0과 비교해 37.2포인트 내렸습니다.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주택사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이 같은 추세가 오는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아파트 가격 조정과 할인 분양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 대학마다 반도체 관련 학과를 경쟁적으로 신설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새로 취임한 교육부 장관은 당장 필요한 반도체 분야 인력 수급을 위해서 법으로 막고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진 지역 대학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과 갑질 의혹 등 논란 속에 취임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사이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도록 우선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 정원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나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반도체 산업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지역 대학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총장협의회는 오는 8일 박순애 장관을 직접 만나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항쟁 인구가 서울로 밀려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에는 필요한 그 입시 정원을 묶어놓은 그것이 법으로 묶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정원 정축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지역 대학들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침이 신입생 충원 등 대학 경영 여건 개선에 좋은 기회로 보고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규제에 묶여있던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가
현실화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멈췄던 축제와 행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며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축제인 치맥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두류공원과 228공원 등 대구 곳곳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은혜 기자 나와 있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대구 두류 야구장입니다. 조금 전 개막식이 진행됐고요. 지금은 축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은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조차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치맥 축제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와 2020년 2년 동안 중단됐던 축제가 올해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돼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해가 진 저녁에도 더위는 여전하고 비까지 내려서 습하기는 하지만 에어컨 바람 대신 야외에서 축제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축제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축제를 못해서 많이 좀 이렇게 눌려있고 나와서 이런 경우도 잘 없었는데 너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네, 치맥 축제는 두류 야구장을 비롯해서 야외 음악당과 228공원 주차장 등에서 열립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거나 K-팝 콘서트를 보면서 치맥을 즐기는 곳,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 5가지 테마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부터는 참여 업체 몽골 텐트 부스가 컨테이너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좀 더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고 조리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모든 행사장에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일회용 컵이나 다회용기를 쓰면서 환경에도 신경을 썼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치맥 축제를 찾는 관람객은 첫 해에 20만 명에서 5년 뒤에는 100만 명을 넘으면서 대구 하면 떠오르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 호응이 어떨지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축제는 오는 일요일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치맥 축제가 열리고 있는 두류 야구장에서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한편 채식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엔맥 페스티벌도 오늘 오후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행사는 치킨 없이 맥주를 즐길 수 있는 N가지 방법을 상상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콩고기 같은 식물성 재료로 만든 비건 안주 시식회, 음악 공연, 비거니즘과 동물권을 주제로 한 거리 연설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의정단 구성을 끝낸 지방의회가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 독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시 의회는 의장단의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독차지하면서 의회 출범 시작부터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반면 안동시 의회는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무소속이 한석씩 가져가 일단은 협치를 이룬 모양새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가 치러진 영주시 의회 본회의장. 오충무 의원입니다.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풍림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정기호 의원님께서 11표를 얻어 과반수를 득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시민행복위원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11명 전원의 몰표가 나오자 무소속 의원 3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 표결로 나머지 경제도시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모두 자당 소속 초선 의원을 뽑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5자리를 독식한 데 대해 무소속 의원들은 협치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그리고 패거리 정치의 표상이다. 협치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고스란히 이 피해가 시민분들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정말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영주시 의회는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을 촬영하려는 MBC 취재진의 본회의장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하는 게 중요하다 싶을 때는 좀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반면 안동시 의회는 상임위원장 3자리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이 한 석씩 가져갔습니다. 만장일치로 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도 협치를 이뤄낸 모양새입니다. 덕분에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첫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원되어가는 이 의회 구성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만 바라보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일에는 경북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안동경찰서는 출근길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공무직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50대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경제는 그동안 대기업의 이탈로 내리막길을 걸어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반가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월에 LG BCM이 양극재 공장을 착공했고 3월에는 SK실트론이 1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는 LG 이노텍이 1조 4천억 원대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글로벌 소재 부품 기업인 LG 이노텍이 LG전자로부터 인수한 구미 공장입니다. 2017년부터 공장 일부를 빌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해왔는데 광학과 기판 사업 확장을 위해 아예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반도체 칩을 메인 기판과 연결해주는 기판인 FCBGA 생산 설비를 새로 만들어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는 카메라 모듈의 생산 설비도 늘립니다. 이로써 구미에 공장 5개를 갖게 된 LG 이노텍이 내년까지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1조 4천억 원. 근본 투자가 LG노텍과 구미 지역사회, 협력회사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1,0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 유치 특위를 출범한 경상북도는 민선 8기 목표 100조를 채우기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 유치를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산업단지 조성 완료 전이라도 땅을 내줄 수 있다며 기업 입맛에 맞는 분양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움직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건지, 재투자를 할 건지 신설을 할 건지 그걸 먼저 알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합니다. 잇따르는 투자 유치 약속이 장기 침체에 빠졌던 구미에 변화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 만국전도가 도난된 지 29년 만에 고향인 예천으로 돌아왔습니다. 1661년에 만들어진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백두산이 표시돼 있는데요. 조선 중기에도 울릉도와 백두산을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식당. 경찰이 뜯겨진 벽지 사이에서 빛바랜 종이를 꺼내 펼치자 세계 지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661년 만들어진 보물 108호 만국전도입니다. 경찰과 문화재청 사범단속팀이 4년 전인 2018년 안동의 골동품업자 아내가 운영하는 한 식당 벽지 안에서 찾아낸 겁니다. 예천 함양박 씨 미상고택 후손이 1993년 도난당한 후 25년 만입니다. 지도는 그 후 4년간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돼 오다 지난 1일자로 소유자가 예천 박물관에 기탁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이제 예천 맛질이라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의병대장도 하시고 이런 일기도 써오시고 문집도 만들고 하셨기 때문에 그쪽 지역 분들한테 먼저 좀 알려지고. 이 지도는 이탈리아 선교사 줄리오 알레니가 만든 한문판 세계지리서 직방외기에 실린 만국전도를
조선 중기인 1661년 예천 출신 박정설 선생이 필사한 겁니다. 국내 현존하는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됐고 문화재적 가치도 큽니다. 알레니의 만국전도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영토인 울릉도와 백두산 그리고 팔도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영토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국전도 외에도 함양박씨 미상고택에서 소장하던 고서적 116점도 함께 기탁됐습니다. 곧 환수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획 전시를 해서 이 기쁨을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천박물관은 이번에 기탁된 만국전도를 오는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폭염특보가 13일째 이어진 대구는 오늘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며 무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3.7도, 경산 34.4도, 구미 33.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등 29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은 22.5도로 역대 6월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지난달 33도를 넘어선 폭염 일수는 4.7일로 역대 1위에 올랐는데 평년보다 사흘 이상 많았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48명의 온열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 탈진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 실신이 8명, 열 경련 7명, 열사병 5명의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한편 현기증과 메스꺼움이 있으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고열과 두통, 빠른 맥박, 호흡, 근육 경련이 있으면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46명으로 어제와 비슷한데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2배가량 늘었습니다. 대구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2%며 재택치료자는 2,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2명으로 하루 전보다는 285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398명이나 늘었습니다.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는 경북 도민도 3,120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